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탕은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는 뭐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요리가죠. 요리가 그분 이래 얘기를 하죠. 음식에 설탕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서 안 된다고. 식당 하려고 하면 뭐와 뭐를 많이 넣어야 된다? MSG를 많이 넣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필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건강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지만 식당업이라고 하는 거, 요식업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일단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감미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설탕이고 결국은 더 맛을 돋구는 것은 소금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MSG가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 이 설탕은 어디서 뽑아내느냐 하면 여기서 뽑아내요. 설탕은 뭐 전기차에서 뽑아내요. 이거 보이죠? 바이오 에너지 BD라고 합니다. 바이오 디젤 BE 바이오 에너지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전기차에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브라질에서 무한정 재배되고 있는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가 the number one in the world. Sugarcane is the number one in the world for the making of sugar. 설탕 만드는 데는 사탕수수 따라갈 게 없어요. 근데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결국은 비료가 필요하다. 비료도 화학비료 그 케미컬이 돼요. 그 케미컬 비료 만드는데도 지구온난화에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안 걸리는 게 없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기론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에너지가 30년 후면 고갈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 시절이 80년 되니까 이미 고갈되고 없어야 되죠. 근데 계속 지금 아직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건 뭐냐? 뭐 때문일까요? 그거는 채취 기술의 발달도 관여를 하고 그 가운데 수요를 대체해 온 게 뭐냐 하면은 풍력, 수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에너지들이 대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기계의 능률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젤 1리터 넣고 5km를 달렸다면 지금은 20km까지 달린다. 그러면 포장 도로도 한명씩 정비가 잘 되어 있죠. 엔진도 엄청나게 많이 달릴 수 있는 엔진으로 개초가 되어 있다. 선진화되어 있다. 그런 여러 것들이 이제 함께 기여를 해서 아직도 기름은 계속 뽑아 올리는 중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설탕 얘기하다가 이제 그 기름 유류까지 이제 간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가장 쉬운 것은 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이오에너지입니다. 바이오에너지. 결국은 식물에서 오는 거죠. 식물에서 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탕수수였다. 그 여러분들은 사탕수수, 사탕무, 단수수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3대 우리가 설탕 작물이다. 결국은 설탕, 당을 만들어야 이 당에서 발효를 시켜서 뭘 한다? 에탄올을 만들어낸다. 그럼 에탄올로 집어넣고 차가 달린다. 지금 브라질 가면은 에탄올 85% 넣고 그냥 달립니다. 에탄올 차가 있어요. 그냥 에탄올만 넣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려고 보니까 첫째는 화학 비료가 많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수확할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탕수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잎이 있겠죠? 잎이 있으면 어느 부위를 이용을 하느냐? 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옆에 난 잎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잎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제거하려는 시간 너무 걸리죠. 자동화가 아직 덜 돼 있었다면, 덜 돼 있었다라고 내가 표현했어요. 한 20년 전까지, 15년 전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면 어때요? 잎을 태워버리니까 이 줄기만 남죠. 그럼 줄기만 모아서 온도를 높여서 접을 짠 다음에 그 접이 뭐예요? 설탕물이에요. 그 설탕물을 가지고 설탕을 우리가 하얀 설탕, 갈색 설탕, 그 다음 또 흑설탕 이렇게 설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탕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면 결국은 에탄올이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코올을 이용해서 차가 달린다. 그럼 얘기가 다 되는데 문제는 이 옆에 나온 이 잎을 다 태워버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농학자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농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콩 수확할 때 되면 콩이 잎이 자동으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떨어뜨리나요? 통상적으로 품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식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쫙 가는데 은행 잎이 너무 노랗게 물이 쫙 들어있다. 이 가로수로 너무 아름답더라.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쫙 바닥에 다 걸려 있더라. 그러니까 거리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뭐 합니까? 전부 매일 그거 치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어느 날 갑자기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물리적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지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겉으로 보면 여기 이제 가지가 나오면 여기 나오는 가지가 아니고 잎이 나오면 잎을 감싸는 만드는 요 딱 붙여주는 부위가 있어요. 요 부위에 뜰채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뜰채가 딱 생성되면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 어때요? 바람 부니까 툭툭 떨어져요. 근데 갑자기 추위가 와버렸어. 갑자기 온도가 뭐 한 15도 내려가 버렸다. 그럼 얘가 어때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잎이 안 떨어져. 잎이 안 떨어지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동안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해거리를 하니 뭐 온갖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콩에서 얘기한 건 콩이 어느 시간 되면 잎이 떨어져 주면 수확하기 좋겠죠. 잎이 있으면 수확하기가 힘들어. 여기 지금 사탕수수도 마찬가지죠. 잎이 있으니까 수확 작업이 안 돼. 일이 2배, 3배로 많아져.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휘발유 사서는 게 싸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제로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육종과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잎을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사탕수수 품종을 만들면 그건 노벨상 바로 따는 거겠죠. 노벨상은 그냥 오는 거예요. 노벨상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잎을 이제 떨어지게나 했다. 좋다 그러면 사탕수수의 그럼 당이 몇 프로냐? 뭐 27%다, 3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획기적으로 우리가 콩에서 기름 함량이 60%까지 올렸죠. 그럼 이것도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 함량이 높아지면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온갖 개미부터 시작해갖고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겠지. 그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항, 저항성 품종 이런 걸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무궁무진하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열대나 아열대밖에 사탕수수가 안 자랍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탕수수 재배하려고 하면 재배가 안 돼요. 온실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딱 재배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적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거기 열대 아열대 뭐 조금 더 봐줘서 한 20도까지 하자. 우리는 안 돼. 재배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온대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탕수수 품종을 또 만들어내자는 게 우리가 갈 일이다. 그러면 이런 충전소에서 사탕수 뭐 이름을 시과케인 SC 뭐 100 하면 SC 에탄올이 되겠죠. 시과케인 100%. 내가 이거 달리면 돼요.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충전기잖아요. 그죠? 전기차 충전기들 쓰고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면 장점이 뭐가 있느냐?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논이 아닌 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메탄 발생이 거의 없다. 그죠? 대신에 뭐 CO2는 공기 중 CO2를 이게 10호 작물인 건 알죠? 10호 작물이니까 엄청나게 이 포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 농도를 낮추는 지구 환경 지키는 그런데 크게 기여한다. 그 노벨상은 그냥 따는 거예요. 이거 노벨상 뭐 주세요 부탁할 이유 없이 거기서 연락 와갖고 노벨상 가져갔어요 하는 작물이 뭐다? 사탕수수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적인 한계성이 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잎이 자동으로 어느 시기 되면 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이걸 좀 덜 발생하게끔 하는 그러한 품종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 작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작물, 이 가공은 간단해요. 우리가 농산물 가공하는데 뭐냐?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짜면 어떻게 짭니까? 히팅 대추로 열을 가해서 거기서 압착을 하죠. 쫙 하면은 거기 수분은 이제 증발되면서 동시에 물이 나오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 기름이에요, 오일. 그거예요. 물론 뭐 필트레이션 작업을 더 정밀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카놀라유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할 때 저온에서 착유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 다 되어 있죠, 그죠? 네, 거기까지 이제 하는데 이거 사탕수수도 마찬가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설탕 만들 거냐, 검은 설탕 만들 거냐, 갈색 설탕 만들 거냐는 그 용도에 따라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나는 술을 만들겠다. 슈가케인, 사탕수수, 알코올 해서 뭐 좀 SCA 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거 첨가를 좀 하면 되겠죠. 해서 좀 있어 보이는 걸로. 그게 가공 산업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주정이 있어야 돼요. 주정이 없는데 뭐 만들 수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주정은 뭡니까? 전부 고구마, 전분, 그 다음에 카사바 이런 애들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탕수수 이걸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착접하니까 접에만 짜면 되니까 그러한 우리가 생소한 작물을 오늘 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